자, 안녕하세요. 저희 전 시간까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 136페이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제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뉘고 하나 더 있죠. 재화의 수입.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재화의 수입은 어떤 것인지 보고, 더 이어서 이제 언제 판 걸로 볼지, 공급 시기 이런 것들을 배울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책 136페이지. 용역의 공급은 쉽게 말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물을 제공하고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역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용역의 공급. 쉽게 말해 우리 식당에서 음식이란 요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리에 대한 대가를 받죠.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그럼 용역의 공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죠. 자, 동그라미 1, 2, 3.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우리 재화의 공급에서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했죠.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죠. 자, 원칙은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 라고 한다면 원칙은 재화의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인데 예외사항으로 네가 업종이 건설업이다 라고 친다면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건설업은 내가 건설이라는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당연히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해서 네가 건설업인 경우에는 너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를 할게 라는 거예요. 부가세나 세금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분류를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해서 원칙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언제?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을 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네가 건설업이라면 자재 또는 전부 일부 부담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볼게. 그렇다면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너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1을 밑줄 하나 치죠.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동그라미 2,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마지막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성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당연하겠죠. 저희가 세무사라면 세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서 기억해 주실 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자재를 전부 또는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건설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를 하겠다. 요것만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얘도 별표 한 2개 정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나 원칙보다는 예외를 더 좋아한다, 출제위원들은.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 1.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당연하겠지. 내가 누군가에 속해서 일을 하고 근로를 제공해서 대가를 받아요. 얘는 우리 월급 받잖아요. 그럼 얘는 근로소득이란 말이지. 우리 월급 받으면서 부가세 뗐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 얘는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받는 대가이니까. 두 번째, 용역의 무상 공급. 자, 첫 번째 두 줄 밑줄 묶으시고 원칙 다음 두 줄 묶으시고 예외, 다음 두 줄 묶으시고 예외 사항이다. 자, 원칙은 뭐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어. 공짜로 해준 거야.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 배우고 있어요 지금? 부가세를 배우고 있는데 부가세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았으니 너 공짜로 용역 공급하고 받았으니 해줬으니 너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내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손님중에 너무 안쓰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우를 해주고자 밥을 내가 공짜로 해줬어. 근데 국가에서 야 너 이거 밥 공짜로 해줬으니까 세금 내 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렇죠? 해서 네가 착한 마음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이거 과세하지 않을게.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식당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밑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 내가 건물이 있는데 내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건물 안에 한 켠을 빌려준 거예요. 내 자식한테. 나와 내 자식은 특수관계인에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자식한테 월세를 받아요? 안 받겠죠. 받으면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고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 이거 월세 받는 걸로 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 얘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세금 관리를. 그래서 밑줄 치시고 기억해 주시고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임대 용역은 용역의 공고로 보겠다. 가격은 얼마로 할지는 세법적인 문제니까 거기까지 가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시가의 몇 프로, 기준 시가의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원칙과 예외사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왜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왜 공급으로 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왜? 그쵸. 어떤 원리? 부가세의 특징 중에 그쵸.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란 특징이 있기에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다 보니 수입하는 경우 이 재화는 어디서 사용이 돼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니 이거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그럼 어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로 볼 거냐? 다음 동그라미 1과 2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이라 한다. 즉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1 뭐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 보시면 국내 국외가 있다라고 하면 국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 수입 신고는 안 된 거예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국내 다른 장소로 들어왔을 때 이때 재화의 수입으로 보겠다.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세구역일 확률이 높아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수입신고가 아직 안 됐다라고 치고 이 물품이 다시 다른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재화의 수입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반대죠, 얘는. 국내에서 국외로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배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 이거 배예요. 돛담배. 해서 물건을 배에 실었다. 수출하기 위해. 그랬는데 배에까지 실었는데 이거 취소할게. 다시 들어와. 라고 한다면 다시 백하는 경우 이때 재화의 수입으로 보겠다. 해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 구역에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적한 상태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의 수입으로 볼 테니, 만약에 배에 실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얘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을 테다. 그래서 선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문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 해서 배에 실었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 조건이 있겠죠. 수출 신고 수리되고 배에 선적이 돼야 한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으로 보겠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공급으로 볼지, 어떤 상황을 팔린 것으로 볼지 재화, 용역,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을 했다면 이제 언제 팔린 것으로 볼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언제 팔린 것으로 볼지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뒤에서 배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와 동일해요. 언제 팔린 것으로 볼지 따졌다면 그 팔린 시점을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급 시기는 근데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비슷해. 어디? 재무회계에서 수익의 인식 시점. 제가 수익의 인식 배우면서 우리 뒤에 부가세에서 공급 시기 배울 건데 그 시기와 동일하니 수익의 인식 시점 공부 잘 해놓으면 부가세 가서 편하게 공부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급 시기는 수익의 인식과 거의 유사하고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 수익의 인식만 제대로 공부해놨다면 3개 꽁으로 먹는 거예요. 조금 덜 된 부분들도 여기 와서 다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보실게요. 우리 책 137페이지 공급 시기 밑줄. 공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이 어느 과세 기간에 기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점의 기준이 된다. 까지 밑줄. 그래서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원칙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물건 일반적으로 파는 경우, 내가 볼펜 만들어서 팔 때 언제 공급한 걸 모르겠다? 그렇죠. 당연히 볼펜이 고객에게 인도된 때, 재화가 인도된 때를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된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내가 이 장소에 있는 기계장치를 샀어. 근데 이동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기계장치가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또는 재화 중에 유체물도 있지만 무체물도 있었죠. 권리, 보이지 않는 권리, 전기나 수도에 얘네들을 사용할 때, 이용할 때, 이용 가능하게 될 때를 보겠다. 3번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장되는 때. 얘는 약간 애매모호한 문구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재화 이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얘도 시험 문구 중에 하나로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 별표 하나 정도는 쳐두시고, 그렇다면 상황별로 공급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수익의 인식도 상황별로 달랐죠. 기억나세요? 일반적인 판매와 홈쇼핑 조건부 판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시고 그때 살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 또는 위탁 판매, 신문 가판대 아줌마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일보라면 한국일보에서 가판대 아주머니 우리 신문 좀 팔아주세요 한다면 언제 팔리는 것으로 볼 거냐?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 아니면 다시 설명 드릴 거니까. 자, 하나하나 볼게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 두 번째,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예를 들면 홈쇼핑,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홈쇼핑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구매가 확정이 돼서 판매가 확정이 되는 때,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니 저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구매할게요 라고 확정할 때가 공급 시기로 보겠다.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복습,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이 아닌 경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이렇게 문구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란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업종에 상관없다. 업종에 상관없이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OX, X겠죠. 건설업은 달리하니까,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다 만들어줬어, 이거 인도할 때, 전해줄 때 공급식을 보는 거 일반적이겠죠. 당연하겠지. 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폐업시 잔존재화. 어디서 배웠어요? 재화의 공급에서 간주 공급 배웠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란 간주, 의제, 실제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공급은 아니지만 너 공급으로 볼게. 얘 혜택이에요, 제재예요? 그죠, 제재였죠. 하나만 빼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약이었죠.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자가 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죠. 자가 공급 세 가지.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해서 자가 공급 중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랑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내가 판매하기 위해 또는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때 또는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때,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소비되는 때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용되거나. 두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얘는 혜택이었죠. 어떤 혜택? 내가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는데 A 사업장은 만들기만 하고 B 사업장은 판매하기만 해서 A 사업장은 계속 황금만 받고 B 사업장은 계속 납부만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니 이거 방지해 주려고 사업장끼리 나가는 경우, 왜?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주는 경우에는 이거 판매한 것으로 볼게 혜택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재화를 반출하는 때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물건 만들어서 반출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폐업시 잔존재화. 얘는 좀 가혹하다 말씀드렸죠. 내가 폐업했는데 그 전에
판매하려고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나한테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나한테 판 거나 공급한 것으로 볼 거냐?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가혹해요. 아무튼 다음, 무인 판매기를 이용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판기 생각하시면 되고, 자판기에서 이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여러 자판기가 군데군데 있으시죠? 그렇다면 해당 자판기에서 해당 현금을 인취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나는 매월 30일 날 자판기에 있는 현금을 수취해. 그렇다면 매월 30일을 공급시기로 보겠죠. 현금을 인취하는 때. 자, 수출 재화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 경우로 볼게. 수출하는 경우 언제 공급시기로 볼 거냐? 일반적인 국외 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일반적인 수출이에요. 그것은 선적일 배에 싣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고, 두 번째, 위탁 판매 수출과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이게 무엇이냐? 뒤에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자, 두 번째, 위탁 판매 수출. 우리 위탁 판매 배웠었죠? 재화의 재무회계에서. 갑판대 아줌마, 얘랑 거의 큰 틀은 동일해요. 자, 이게 국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국내가 있다. 우리 한국이 있는데, 한국으로 할까요? 자, 우리나라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야, 미국아, 우리가 너한테 100개 팔라고 의뢰를 할게. 100개만큼 팔아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팔아줘. 해서 100개를 준 거지. 여기서 80개 팔았다. 미국 국내에서예요. 이런 흐름을 위탁 판매 수출이라 해요. 수출했지만 내가 파는 게 아니라 해당 국외 국가에게 판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우리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미국은 수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서 배우긴 할 텐데, 그럼 얼마를 판매한 것을 볼 거냐? 언제를 판매한 시기로 볼 것이냐?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야, 100개 중에 나 80개 팔았어 해서 금액이 80원이야 라고 알려줄 때, 공급 금액이 확정이 되는 때, 나 이만큼 팔았어, 100개 중에 80개 팔아서 80원 벌었어 라고 한국한테 알려줄 때, 공급 가액이 확정이 될 때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20개는 안 팔렸으니까 판 걸로 보면 안 되겠지. 과세표준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공급 가액이 확정이 됐을 때,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금액은 100원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 80원만 공급 가액으로 보겠다. 다음,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도 수출이란 이제 국가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다. 이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이 있다 라고 치면, 중국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판매자. 미국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둘이 거래하게 놔두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은 서로 몰라.
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지급하겠지. 우리가 중국한테 우리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돈도 우리가 지급하고. 그런데 물건을 중국이 바로 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야 이거 네가 만들어줘. 우리 이거 팔 거니까 이거 네가 만들어. 해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나한테 주지 말고 미국한테 바로 보내줘. 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우리한테 약간의 수수료를 받겠지. 하지만 우리 이 물건 누구한테 팔았어요? 결국에는 물건 누구한테 팔았어? 미국한테 팔은 거잖아. 대신 중간에 중국을 껴준 거지. 그럼 돈 누구한테 받는다? 그쵸, 미국한테 우리 돈 수령하겠지. 대가. 이렇게. 근데 이 이유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할까요? 그렇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거래하게 놔두면 이제 우리는 너네 필요 없어. 가.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지. 기껏 연결해줘서 야 중국이랑 미국이 지네끼리 손잡고 한다면 우리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 그러니 얘네 사이를 모르게 하는 거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거래에 앞장서는 거죠. 해서 시장에서 내 역할을 좀 단단히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외국 인도 수출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되셨나요? 근데 이 수출하는 재화에서는 언제가 공급시기냐만 보면 될 거라서 이렇게 깊이 요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외국 인도 수출이구나. 아, 이게 위탁 판매 수출이구나. 기억되셨죠? 외국 인도 수출,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화는 바로 쏴주고 해당 거래는 우리가 1순위에 선다는 거. 물건도 우리 이름으로 사고 돈도 우리 이름으로 받고. 자, 다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그럼 장기 할부 판매란 어떤 경우냐? 좀 필기 좀 해놓을게요.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고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납부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경우 우리 회계에선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 할부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고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장기 할부 판매로 본다. 이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만약에 100원을 계약금 10원, 중도 20원, 다른 중도 50원, 그리고 나머지 20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각각 재화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한 번에 100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100원 받을 때가 아니라 재화는 이때 인도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대가를 받을 때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두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완성도 기준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또 필기 하나 할게요. 중간 지급 조건부란 어떤 경우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고
and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 다시 중간 지급 조건부란 계약금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횟수 상관없이 계약금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and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라 한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대가를 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각각 대가를 받을 때를 각각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 마지막, 전력 등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우리 전기세 하루 이틀 계량기 사용하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그 공급 단위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 한 달마다 요금 측정될 때 각각 대가를 월 요금제로 낼 때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키라는 경우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얘는 별표 치세요. 별표 3개.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재화의 공급시기 매칭. 그래서 이 전체를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얘는 별표 4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서로 매칭되게끔 해서 옳지 않게끔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용액의 공급 시기 지금 좀 길어졌으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용액 공급 시기 하고 특례 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좀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고 오죠.